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와 관련하여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의 관점을 바탕으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들 사이에 일정한 차이는 있지만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즉 도덕적 권리 내지는 도덕적 지위를 인간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동물은 그러한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도구적이고 수단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싱어는 이 동물의 고통을 간과하는, 무시하는 이러한 문제가 인간 중심주의에서 1차적으로 비롯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싱어의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인간 중심주의가 직면하는 오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성시되며 인간 아닌 동물은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물처럼 취급받지요. 이처럼 인간이 속한 종, 즉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간만 신성하게 여기고 인간 아닌 동물을 학대하면 종차별주의에 직면합니다. 먼저 우리 싱어가 인간 중심주의가 직면하는 문제로서 종차별주의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종차별주의란 무엇인가? 인간이 자신이 속한 종, 즉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무시하고 내지는 간과하고 자신이 속한 종의 이익, 즉 호모사피엔스 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신성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싱어는 종차별주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이어지는 논의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싱어라고 하는 분은 공리주의의 자신의 이론을 이론적 뿌리를 자기 이론의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자기 이론의 뿌리를 공리주의에 두고 있어요. 자, 이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이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성의 원리입니다. 내지는 평등의 원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차별주의는 바로 이 공평성 내지는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공리주의가 공평성 혹은 평등의 원리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어지는 논의에서 물론 확인할 수 있겠지만 공리주의는 어떠한 이익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의 이익을 하나로 계산하지 하나 이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평등의 원리를 도덕의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즉 어떤 존재가 사회적 신분이나 유명하다고 해서 그 존재의 이익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어떤 존재가 사회적으로 유명하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서 그 존재에게 낮은 가중치를 두는, 이익과 관련하여 낮은 가중치를 두는 것은 공리주의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인간이라면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 존재의 이익을 언제나 평등하게 계산하는 것. 이것이 공리주의 계산 방식인데, 이런 계산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공리주의는 이 평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인간 중심주의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평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 아닌 동물보다 우월하고 신성하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펼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우월하고 신성한 기준을 이성이 두고 있어요. 즉,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기준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고, 그리고 이 요인은 인간에게만 유리한 요인입니다. 즉, 자기가 속한 종만이 가지고 있는 요인, 그리고 자기가 속한 종을 우월하게 만드는 요인을 기준으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는 열등하고 신성하지 않고, 그래서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사물, 도구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이러한 차별과 비교의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교해서 차별하는 기준이 이성입니다. 근데 이 이성이란 기준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인간의 능력과 관련해서만 유리한 요인이죠. 즉, 인간 종에게 호모사피엔스 종에게 편향된 기준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종에게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의 이 지위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고 그들의 이익은 간과하고 그들을 도구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취급하는 것. 이것은 비교하여 차별하는 기준이 인간에게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즉 인간 자신이 속한 종, 즉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종이죠. 인간이 속한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무시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인을 기준으로 인간 아닌 것들과 비교하여 차별한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인간의 능력과 관련해서만 유리한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편향된 기준이다. 인간에게 편향된 기준을 근거로 인간과 다른 존재를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를 비교하여 차별하는 것은, 그래서 공평한 방식의 비교가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비교하여 차별하려면 두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차별한다면 일정 부분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서 부당한 차별이라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인간에게만 유리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즉 인간에게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인간 아닌 존재와 비교하여 그 존재는 인간에게만 유리한 기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너희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교의 기준이 인간에게만 편향된 기준이기 때문에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인간 중심주의는 호모사피엔스 종이,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종에 속하는데 인간이 속한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간 아닌 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그들의 이익을 강구하는 그들을 도구적 존재 내지는 사물처럼 취급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즉 호모사피엔스 종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호모사피엔스 종에게만 편향된 기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생각하는 능력이죠. 이걸 기준으로 인간 아닌 존재, 예를 들면 동물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너희들은 열등해. 너희들은 신성하지 않아. 사물처럼 취급해도 돼. 이것은 인간에게만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존재와 비교하여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이다. 자,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이 스팅어는 종차별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시 해온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닌 다른 종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호모사피엔스 종을 우월하게 여기는 어쩌면 이러한 관점을 너무나 당연시 해왔는데 이것이 스팅어가 볼 때는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다. 이것은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아닌 동물을 차별하기에 부당한 차별이고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스팅어는 종차별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종차별주의는 도덕이 지향하는 이념에 어긋납니다. 도덕은 평등을 지향하지요.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성향, 즉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학대하여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입니다. 즉 도덕이 지향하는 평등의 이념과 모순되는 난관에 직면하지요. 결국 종차별주의는 성차별과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차별이기에 공평성 혹은 불편부당함에 어긋나는 이 비합리적 편견에 불과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종차별주의는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다. 왜 부당한 차별인가? 어떤 두 존재를 비교할 때 두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요인을 기준으로 두 존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특정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너희들은 열등하고 신성하게 대우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의 비교 차별은 그 특정한 존재에게만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여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다. 이렇게 특정 존재에게만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여 차별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공평성, 평등의 원리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을 바로 종차별주의다. 이렇게 스팅어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속한 종, 즉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무시하고 그들의 고통을 간과하고 그들을 사물처럼 대하는 것은 도구적 가치로 여기는 것은 인간에게만 유리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여 차별한 결과이므로 그것은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종차별주의가 왜 부당한 차별인지를 인간 중심주의를 소위 말해서 까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차별주의가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기에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싱어는 논의를 확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 이런 것이 성차별인데, 왜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냐?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차별은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요인을 기준으로 여성과 비교하여 여성은 그러한 요인이 없으니 너희들은 열등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즉, 이 기준 자체가 남성에게만 편향된 기준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두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공평성,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차별이다. 그리고 인종차별 역시 부당한 차별이다. 왜? 예를 들면 흑인은 우월하고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 왜? 백인은 피부색이 하얀데 흑인은 피부색이 하얗지 않다. 검다. 따라서 백인은 열등하다. 자, 이것은 역시 백인만이 가지고 있는 요인, 즉 하얀 피부색이라는 백인만이 가지고 있는 요인을 기준으로 흑인과 비교하여 흑인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열등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죠. 즉 백인에게만 유리한 내지는 백인만이 가지고 있는 요인, 결국 백인에게 편향된 기준을 근거로 흑인과 비교하여 그 흑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그 기준 자체가 특정 인종에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A라는 인종과 B라는 인종을 비교하여 B라는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공평성,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기에 부당한 차별이죠. 마찬가지로 종차별주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바탕을 두고 인간에 속한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은 인간 아닌 동물은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죠.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희들은 1등하다. 너희들의 고통을 무시해도 된다. 너희들은 도구적 가치만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고, 그 부당한 차별을 싱어는 종차별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부당한 차별인가? 호모사피엔스 종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 예를 들면 사고함, 생각함, 이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은 그런데 호모사피엔스 종만이 가진 기준이죠. 그러니 호모사피엔스 종에게 편향된 요인입니다. 그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너희들은, 즉 인간 아닌 동물들은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너희는 열등해. 두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 종만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닌 인간 아닌 동물과 비교하여 인간 아닌 동물을 차별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그 비교의 기준이 호모사피엔스 종에게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정당한 차별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이다. 그리고 이런 차별, 즉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모사피엔스 종은 신성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종은 열등하게 여기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피터 싱어는 종차별주의의 오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종차별주의 오류를 일종의 비합리적인, 즉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매우 치우친 견해다, 편견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을 비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는가? 바로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공통분모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여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아닌 동물이 공통분모로서 가지고 있는 요인,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쾌고 감수 능력,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말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바로 이것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 사이의 이익을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논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간 아닌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 아닌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을 가지고 있다.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 이익을 우리가 확보해 주어야 된다. 이들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는 것, 그것을 싱어는 도덕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인간 아닌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직접적 의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를 유정적 존재다 혹은 감각적 존재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싱어가 종차별주의와 관련하여 영장류를 비롯한 고등동물은 이 쾌고 감수 능력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인간 아닌 고등동물이 호모 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여 고통을 갑니다. 자, 인간은 인간 아닌 동물을 호모 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여 고통을 가합니다. 자, 결국 인간에게 고등동물은 그저 함부로 다뤄도 되는 사물에 불과한 셈이죠. 반면 신생아, 심각한 정신지체 인간, 의식이 전혀 없고 회복 불가능한 인간의 경우 고등동물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성하게 대우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고등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져요. 결국 인간 중심주의는 종차별주의라는 오류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신성하게 여기고 인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그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게만 하면 그 존재는 신성하게 대우를 받는다. 자, 그래서 어떤 존재가 신생아나 심각한 정신지체 인간, 의식이 전혀 없고 회복 불가능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호모 사피엔스 종이기만 하면 이들을 신성하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즉 존엄한 존재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의 측면에서 보자면 신생아, 심각한 정신지체 인간, 의식이 전혀 없고 회복 불가능한 인간은 고등동물보다 열등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싱어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이 고등동물, 여기서 고등동물이라고 해서 일종의 유인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랑우탄, 침팬지, 보노보 이런 유인원보다 낮은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지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이익은 우선시하고 이들은 신성시하면서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고 능력을 가진 고등 유인원은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도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취급하여 학대하기도 하고 고통을 가한다. 이것은 바로 인간 아닌 동물이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종차별주의의 오류다. 이렇게 싱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닌 동물 역시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다 할지라도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온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피터 싱어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터 싱어의 견해에 따르면 종차별주의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인간 아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려하여 존중하는 것처럼 인간 아닌 동물 역시 함부로 취급받지 않을 도덕적 지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개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근거는 바로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정적 존재입니다. 이 유정적 존재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직접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 도덕적 고려의 기준은 호모사피엔스 종인지 여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피터 싱어는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부당한 차별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냐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 특히 종차별주의의 오류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인간 아닌 동물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냐 고려하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할 때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요인을 바탕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유하고 있는 요인, 그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쾌고 감수 능력이다. 즉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성향, 이 쾌고 감수 능력이다. 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를 유정적 존재라고 한다. 내지는 감각적 존재. 우리 학계에서는 유정적 존재라는 번역이 주류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Sentient beings. 그래서 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유정적 존재다. 이 유정적 존재이기만 하면 이들도 고통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 즉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이들이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가 종차별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싱어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가 볼 때 동물의 고통을 간과하는 원인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비롯하였고 그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인간 아닌 동물은 인간만이 가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너희들은 열등하다, 도구적 가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태도로 이어지죠. 이것은 인간에게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인간 아닌 동물과 비교하여 그들을 열등하다고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도구적 가치밖에 없다고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공평성,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고 이것은 바로 그래서 부당한 차별이다. 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 종차별주의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간 아닌 동물을 차별하는 이 종차별주의 오류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인간 아닌 동물도 유정적 존재이기에 그들이 고통받지 않을 이익도 온전히 확보해 주어야 한다. 즉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종차별주의의 오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피터 싱어는 동물의 고통 감수성에 주목하여 동물이 고통받지 않을 이익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이론적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